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재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인 고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어제 열린 공판에서 결정적인 소송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군사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명령서가 판결서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령서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고 장환봉 씨가 내란 및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8일 무죄와 관련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한 재심 대책위에게 고맙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20일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공판에 앞서 여순 사건 유족회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의 무죄 구형을 호소했습니다. 순천시가 생태 경제도시 발전을 위해 3E 프로젝트 정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생태 경제도시 발전 전략의 하나로 교육과 생태, 경제를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는 3E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생태 수도의 도시 브랜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3E 프로젝트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4차 산업기술과 융합해 미래형 생태 경제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고흥 유자 수확이 모두 끝났는데요. 가공 공장들은 원가 상승과 판매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고의 유자 주산단지 고흥군. 고흥 지역 510헥타르 재배 면적의 유자 수확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고흥 유자 수확량은 2,200여 톤입니다. 지난해 수확량과 비교해 35%가량 줄었습니다. 올해 가을 태풍 등 잇따른 기상재해와 함께 2018년 동해 피해로 인한 고사목이 늘면서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짜가 10일 이상 지속되면서 고흥에 있는 처음으로 전년도 동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해를 입다 보니까 나무들이 좀 시달리고 양분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확량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리죠. 생산량 감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원가 상승입니다. 올해 유자의 수매가는 킬로그램당 최고 3,600원. 전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역의 유자 가공기업들은 가공 제품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치솟는 원가의 상승 속에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매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공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즌인데 시즌 자체에서 시장에서 유자차를 구입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한들 나가지도 않고 또 역시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수출도 원가 상승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출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오더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소득 특화 작목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과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고흥 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흥 유자 산업은 수급 불균형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풀리지 않는 해묵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광양경제청 조합회의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올해보다 19.6% 증가한 274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회의는 알루미늄 공장 입주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예측 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을 올해 추경 예산안에서 삭감하는 대신 공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지역의 분야별 이슈들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전남 동부 지역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평가는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카드는 박람회장 민간 매각. 하지만 그동안 지역사회가 그려온 청사진과는 배치되는 비전이었고 곧바로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해수부까지 보류 의사를 보이자 한 발 물러섰지만 시는 여전히 민영화 의지를 굽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권호봉 시장은 시의회와도 시종 갈등 기조를 유지해왔고 주요 시책들마다 거센 민원에 부딪히며
순탄치 않은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임대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만흥지구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국토부 세종청사로 원정 집회를 나서고 있고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도 시의 중재 방향에 반기를 들며 200일 넘게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는 올해 최고의 시정 성과로 성공적인 낭만포차 이전을 꼽았습니다. 시민 설문 결과를 근거로 교통체증과 소음,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던 해양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순천시 행정은 연초부터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잇따른 이견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잡음을 시작으로 체육회 임원 선임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경우는 감사원으로부터 무자격자를 임명했다는 지적까지 받으며 허석 시장의 유감 표명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방형 면장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 인사에서는 신선한 변화를 선보였습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균형발전 박람회를 유치해 무난하게 치러냈고 도청 동부권 통합청사 유치에도 성공해 전남 동부지역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시세 확장에 대한 정현복 광양시장의 의지는 재선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와우와 목성지구 택지 개발과 함께 도림미술관과 어린이 테마파크 등 지역 인프라도 한 걸음씩 뚝심 있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도내 최초로 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공격적인 시책은 인근 지자체에서도 신선하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조직 확대 시도에 의회가 반발하는 등 견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외형적 확장에 집착하기보다는 도시의 성격에 맞게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자는 요구를 앞으로 어떻게 조화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임기의 그늘이 그 어느 곳보다 짙었던 고흥군. 박병종 전 군수와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해 끊임없는 검경의 소환과 조사가 반복됐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심각한 비위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시종 어수선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송기군 신임 군수마저 부적절한 촛불 폄하 발언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결국 공개 사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 선정 등은 올해 공군이 맞은 최대의 호재. 농업 혁신의 기회를 지역 분위기를 전환하고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으로 활용하는 행정의 리더십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도 교복값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교복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갑자기 2배 가까이 교복값이 뛰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무상교복을 시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에 1인당 30만 원씩 해당하는 예산을 주면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구매 대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엉뚱한 데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달청의 온라인 입찰 사이트에 공개된 전남 지역 고등학교에 납품한 교복업체들의 최종 낙찰 내역입니다. 올해 낙찰 금액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대부분 30만 원 안팎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17만 원을 불렀던 A 교복업체, 올해는 21만 5천 원이나 올려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B 교복업체도 12만 5천 원을 올려 입찰에 참여했는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 V자 곡선을 보이거나 지난해 상승폭보다 배 이상 오른 학교는 삼자치 자료가 모두 공개된 52곳의 학교 중 11곳에 달했습니다. 올해 입찰가가 높아 아직 낙찰을 못한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에 업체들 전부 다 높은 금액 만나서 공고를 새로 내서 새로 다시 입찰을 해야 돼서요. 학교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많아야 몇천 원 선에서 가격이 변동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품질을 개선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신축성을 좀 더 올리고 그렇다고 해도 개박 30만 원을 받을 만큼 드라마틱하게 아주 그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오른 걸까? 교복업체를 찾아 물어봤더니 다른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출혈이 생기는 바닥에 일어나 버리니까. 근데 이제 본사에서 지원금이 안 나온다고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선 사업은 못 오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따든 못 따든지 간에 그 가격에 쓰는 거예요. 손이 안 나는 가격에. 그러면서 교육청이 권고한 교복 상한가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가게에 직접 30만 원씩을 주고 자율적으로 업체를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 맞춤점 아닌 데는 다 없어졌어요, 순천에. 메이커만 그나마 지원이라도 좀 해주니까 지저집 유지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육청은 실비 지원을 할 경우 안정됐던 교복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라 교복업계와 교육당국의 불편한 공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오랜 침체에 빠졌던 진도의 관광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진도 출신의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 덕분이라는데요. 송가인 효과로 불립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낮 농촌의 조그만 주택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의 고향집입니다. 하루 많게는 1,000명 이상이 찾으면서 대문 앞에 특산물 매장도 생겨났습니다. 앵무새 부리마이로 생긴 그 집터에 자리 잡고 있다 하더니 영락없이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런지 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앵무새 부리처럼. 세월호 참사가 난 지난 2014년 29만 명대로 떨어진 뒤 더딘 회복세를 보이던 진도의 관광객 수는 5년 만에 4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로 급부상한 송가인 효과에다 지난 7월 문을 연 대형 리조트도 내년 2월 초까지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붐비면서 특산품 판매점과 음식점, 펜션을 포함한 지역 중소 숙박업소의 매출도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도군의 어떤 SOC 이런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도군은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루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투자 유치를 통해 관광객 상승 효과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복내면 사양의용소방대 10만 원, 원두마을 주민 10만 원, 순천시 승주읍 사현마을 주민 10만 원, 용계마을 주민 10만 원, 지동마을 주민 10만 원, 순천시 서면 송내마을 주민 10만 원, 향동 옥천 여자경로당 회원 10만 원, 주민 오재후 10만 원, 여수시 교동 디스커버리 여수점 노은경 10만 원, 마인드브릿지 황은식 10만 원, 여수시 교동 부부약국 정은민 10만 원, 세화 이비인후과 김영길 10만 원, 순천시 승주읍 남한마을 주민 6만 원, 서면 기동마을 주민 5만 8천 원, 승주읍 두모마을 주민 5만 7천 원, 여수시 교동 내파 최호형 5만 원, 레노마 여수점 김채석 5만 원, 세일약국 조승관 5만 원, 칠보당 김정숙 5만 원, 코오롱 패션 지오투 김영수 5만 원, 여수시 교동 한사랑 의원 신은택 5만 원, 경희 한의원 박혜군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이 관내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이달부터 관내 무인 민원 발급기 20대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군청 현관과 녹동신항 여객선 터미널, 농협 고흥군 지부, 녹동농협 등 4곳의 무인 민원 발급기는 1년 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광양시가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개설합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광영의암지구 일원에 단독 매장 형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4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매장 개설로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가 기대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래 산업을 개발하는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전남 동부 지역의 2번째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동부 지역 자문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성과와 내년 역점 시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차세대 드론 산업과 광양항 발전 전략 등을 공유하고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도정자문협의회는 7개 시군 도민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서 이 안개가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오늘로 사흘째 먼지가 머물면서 지금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서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모레까지도 대기질이 확 나아지진 못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탄절 당일인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에만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북쪽 한기가 약한 탓에 다음 달 중순까지도 눈다운 눈을 볼 가능성은 적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의 하늘에만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남아있어서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